이제 잠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의문의 남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SBS 단독 보도로 어제 나왔는데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더라고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김건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인데 그걸 건진법사 전성배 법당에서 발견을 한 거고 이 안에서 의문의 남성 SBS 보도에 따르면 A씨 A씨. 또 일각에서 엘모씨 뭐 이렇게, 이씨인갑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씨가 수백 개의 문자 뭐 네. 500개 정도라고 또 따로 알려지더라고요. 이 문자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 남성이 바로 김건희에게 전성배를 소개시켜준 인물이고 그리고 그때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다 이렇게 설명했다. 라는 보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보도 관련해서 제가 오늘 민주당에 논평을 하나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봤습니다. 예,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세게 썼었어요. 좀 세게 썼는데 이제 당의 기조사 네. 조금 이렇게 톤 다운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하시죠. 예, 논평이 나가긴 했는데요. 일단 그 의문의 남성이란 남성이 건진법사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전화기가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어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나왔던 전화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린 게 내가 썼던 전화기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만약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내가 집에 놔두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교환하거나 이상해요. 아니면 이거 보상 판매 받거나 뭐 네. 아니면 정말 내가 뭐가 범죄가 있고 뭐가 좀 캥기는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은밀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2013년에서 16년까지 사용했던 전화기 이때는 심지어 윤석열이 그냥 검사 때 그 지방에 좌천돼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건진에게 집에 이 전화기를 놔뒀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 집에 못 놔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화기가? 그럼 윤석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 윤석열이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그냥 제가 그냥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질문만. 그러니까 집에 왜 못 놔둬요? 왜? 그러니까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 아닙니까? 그럼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았던 게 저는 바로 이 건진의 집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건진 집이 안전한 장소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와 건진은 매우 긴밀하고 가깝고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있죠, 예. 있죠. 그러면 이 건진을 그렇게 긴밀하고 가까운 사이인 건진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A 씨예요. 그럼 누가 더 가까울까요? 이상하지 A 씨가 않습니까? 더 가까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랑 가까워졌어. 그래서 내가 쓰던 핸드폰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건진 집에 보관을 해. 근데 이게 밝혀졌어요. 수백 개의 문자가 나왔어요. 수백 개의 문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주식 거래를 넘어서 주식 거래했던 내용도 있지만 사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도상으로 기사에서 그냥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이게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모호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이제 여성이 남성과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네. 밀접한 관계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밀접한 일단 그 A 씨가 여러 차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던 범죄자더라고요. 이제 주가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불기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랑 연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불기소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와 함께 불기소를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김건희 덕에 이제 불기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혐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 그 문자 내용 중에 그런 긴밀한 아주 뭐 남녀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자들이 많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뭐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특검에서 특검에서 왜 이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했거나 특검에서 왜 이거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 공동체였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주가 조작을 한 명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기만 하고 한 명이 계속해서 그걸 받기만 했다.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보통의 관계에서는 공범관계를 할지라도 보통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만약에 밀접한 관계, 연인 관계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만약에 긴밀한 관계라면 아니 보통 그냥 우리가
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긴밀한 관계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증거인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이 긴밀한 듭니다. 관계임을 밝힌 거다 특검이.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시를 주가 했을 것 관련해서. 같고, 예, 적시를 했을 것 같고, 보도에서 그게 보도에서는 나왔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네, 이 보도가 받아 쓴 것 특검을 같아요. 통해서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뭐. 예. 특검 통해서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고요. 이제 이 보도도 제가 보니까 뭐 이 기자분이 취재하신 기자분이 어느 정도 알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터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이만큼인데 마치 이제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터치는 하는데 이렇게 후속 보도를 한 번 더 내면서 근데 이랬던 관계인 거 알지?라고 약간 힌트를 줍니다. 독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주식 거래를 넘어서 예를 들어 사적으로 주가 조작했던 공범으로 여겨졌다 하면 될 일을 거래를 넘어선 사적인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 기자분이 취재가 어느 정도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전화기는 2013년과 16년까지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이 오래된 과거죠. 그럼 이게 그때 과거였던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연락 안 합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건데 최근까지 언제까지 작년 비상계엄 전까지 그렇지. 연락이 됐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SBS 후속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또 나온 건데 맞죠. 하필이면 작년 10월에 이 의문의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딱 아이고. 걸렸죠. 네, 진짜. 근데 일부러 아마 이제 경찰에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이렇게 같아요. 높은 김건희라는 나는- 영부인과 나는 술을 이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높은 사람이랑 잘 안다. 그러니까 날 좀 빼달라라는 예. 식으로 본인이 김건희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그 이제 진술 조서엔 그냥 지인이라고 돼 있었대요. 그랬는데 경찰에서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재용이랑 술 마셨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알고 보면 뭐 마포 용강동에 있는 호프집 사장님 이름이 이재용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세를 하도 부리다 보니까 예 하면서 그냥 안 믿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영부인이랑 그런 뭐 만찬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술이 이렇게 취한 사람을 운전을 해서 내보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보통 뭐 집까지 모셔다 드리거나 아니면 뭐 대리운전을 불러주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씨의 심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붙잡혔을 때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한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그 가까운 지인이 김건희 씨인 김건희다. 거잖아요. 예. 김건희 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첫 번째는 그런 허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김건희 지인이야. 뭐 너네 나 할 수 있으면 해봐. 예. 이런 게 또 첫 번째 우리가 해석도 가능하고, 저는 두 번째는 김건희랑 같이 술을 먹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혼자 자기가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다 하더라도 저도 주변에 그렇지. 저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수사도 받고 조사도 많이 받아요. 고소고발 하도 많이 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분이 무혐의 나왔다 해서 내가 혼자 즐거워가지고 혼자 야 우리 누구 무혐의 났다 하고 혼자 술 먹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먹지. 그러면은 이날은 뭔가 같이 먹고 술을 먹었어. 근데 이제 대리운전 부르기도 뭐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나는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10월이면은. 예. 그리고 곧 비상계엄도 하다 보면은 야 경찰에서 걸려봤자 어차피 이 누나가 나중에 통일 대통령 장기 집권하면 그거는 죄도 아니야. 그냥 가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상상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예. 상상. 아무튼 의문의 남성 이야기는 뭐 더 할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굉장히 더 하고 싶다, 찝찝합니다. 얘기는. 뭔가 좀 찝찝한데 SBS가 좀 더 보도를 이어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맞아. 네네네. 이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단지 이제 술 먹고 허세만 부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김건희라는 권력 뒷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와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그 건진 그 집에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네. 도주했어요. 지금 도망 상태라고 하네요. 네, 도주했어요. 예. 도주했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고 도주합니까? 일반인들이. 압수수색은 언제 들어닥칠지 몰라요. 근데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뒷배에 압수수색 정보를 누군가가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 누군가가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아직까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도주했습니다. 이 빨리 신명확보가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특검 수사도 딱 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네. 근데 위원장님, 이 의문의 남성 A 씨가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의 혐의들에서 의미하는 바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의문의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그 밖에 뭐 밀집한 관계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 밖에 이제 뭐 또 인사 청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건 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 A라는 남성도 같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네. 조작. 알겠습니다. JTBC 단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희근 전 경찰청장.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8개월 만에 이거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8개월 만에 치안감에서 치안 정감, 치안 총감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거든요. 완전 초고속입니다. 유례 없이 초고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윤희근 청장이 건진 라인이다,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는 경찰 내에 정말 파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김건희 라인이다. 김건희가 명단을 쫙 보더니 경찰 후보자 명단을 보더니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윤희근밖에 없네라는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완전 회자됐었어요. 그리고 건진 라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했었고 건진이랑 고향이 같은 충북이어가지고 뭐 그러고 건진의 스승이 충북의 암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자주 가서 알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파다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경찰청장이 새로 이제 임명이 되고 하면 하마평 그 당시에 누가 경찰청장 될 건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나올 때 이 사람이 유력해.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이랑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아니면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유력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그렇죠. 영부인 라인이라든지 예? 아니 무속인 라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우리도 참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웃긴다. 어떻게 되려고 경찰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네, 그랬는데 어제 이 기사가 딱 뜬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경찰관들이랑 또 얘기를 했는데 야, 그때 어쩐지 정말 이제야 좀 이해가 된다. 그때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보통 치안감에서 치안 총감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이라면?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치안 총감은 딱 한 명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못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치안감에서 치안 정감 올라가기도 힘들고 왜냐면 막 이제 수십 명에서 딱 7명으로 줄어드는 거고 7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보통 몇 년 동안. 걸리나요? 이런 게? 보통 이제 가는 사람 보더라도 한 3, 4년, 4,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걸 예, 예. 8개월 만에 해냈군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딱 한 명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거마저도 경찰청장이니까. 수년이 걸리는데 8개월 만에 갔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게 비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진이 경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을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 될 상인지 안 상인지 예. 자기가 그걸 판단할 것도 아니고 이런 비선이 경찰청장 인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경찰청장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이 오고 간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거고 또 만약에 이렇게 건진 덕으로 경찰청장이 됐으면 건진이 요청하는 수사 청탁이든 인사 청탁이든을 다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건진이 뭐 이렇게 미리 작업한 거다 걱정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건진이 해준 게 결국에는 김건희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김건희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저는 수많은 그 인사청탁 받았던 사람도 무수할 거라고 봐요. 일단 최은순도 그렇고요. 김건희 오빠도 그렇고요. 얼마 전 온 요양원에 나왔던 캐비넷에 경찰 인사 카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게 저는 사실 제가 경찰 계급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치안감 이런 보면 다른 나라 얘기 같아서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단계였으면 김건희 맞아요. 씨가 관리를 했을 것이고 그 뭐 하위단에 있는 뭐 그런 승진 인사 같은 거는 최은순이나 김진우가 또 관리했을 것 같고 또 건진도 관리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뿐만이겠냐? 경찰뿐만 아니라 저는 수많은 공직에 있는 갑자기 승진한 사람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고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때야말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예, 정찬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